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준비 팁인데 이제 공부법이란 게 이게 공부법하고 학습법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고 학습은 사실은 예습 복습을 해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학습의 목적은 명확하게 해요. 시험을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학습법이고 공부법은 이렇게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공부법을 제가 유튜브에 녹화한 적도 있는데 식당 사장님도 공부하고 실제로 농부들 공부한 거 보면 농사 짓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공부한 양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고 요거는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이게 공부 중인 게 아니고 학습으로 시험 준비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준비 팁이에요. 공부법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준비 기간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을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랑 본격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되도왔는데 자기 공부 습관도 아직 안 만들어졌고 이게 뭐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한다고 애달아봐야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여기에서 이렇게 전지훈련 하듯이 하는 것도 실제로 본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단계적으로 보면 3단계 준비 본격인데 준비 여기에 엄청나게 빡세게 전지훈련 하듯이 하고 여기서 시범 경기 하듯이 실전 연습 시범 경기하고 여기는 전지훈련에서 전술훈련하고 전지훈련하고 하는 것처럼 빡세게 하면 여기서는 몸도 만들고 이해도 하고 하는 이게 발동 걸린 기간이라는 거죠. 3단계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이거 시범 경기니까 실전처럼 경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하셔야 되는데 이 준비 기간에 영어가 문제면 영어를 본격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3단 기간 또 내가 어떤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경제 개론이라든가 경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두 달을 집중적으로 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건 내가 도전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렇게 삐끗을 올리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짝 낮추어서 이렇게 시험을 시기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석부터 막 이렇게 높여서 하고 싶지만 독하게 하면 이거를 쭉 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하면 일단 검색을 해야죠. 검색을 해서 합격 수기를 구하는데 3개월 합격 수기, 6개월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은 좀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법이나 이런 걸 말할 때 제가 극단적인 이런 공부법은 안 맞는다 나랑. 그러니까 공신의 공부법 따라하지 마라. 저 사람은 공신이고 나는 공신이 아니다. 내가 공신이면 뭐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공부하든지 고시공무원 공부하든지 아니면 벌써 대기업에서 스카웃 정도 들어오고 자격증도 몇십 개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신이 아니니까 일정 부분 평범한 합격 수기를 구하되 합격 수기에서 이 사람이 막 고생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평범한 합격 수기의 스케줄을 보라는 거예요. 몇 월 달에 뭐 했고 무슨 책을 받고 기간별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짜리 계획 나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학원마다 다 계획 학원 스케줄이 있어요. 강의 스케줄 기본 강의 뭐 본 강의 뭐 기출 강의 그 다음에 뭐 실전 강의 이렇게 쭉 늘어나져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은 교재나 강의로 짜는 거거든요. 이 교재 보고 요 강의 보고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드니까 교재나 강의로 드니까 이런 스케줄을 보시라는 거죠. 무슨 강의를 중심으로 무슨 책을 봤다 이런 거. 그럼 그 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에
과목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이 쭈루룩 있으면 내가 보기 편한 게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있고 내가 보기 편한 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걸 주로 보는데 참고로 이거를 보는데 요걸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나는 참 편하겠다 내 스타일에 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과목책 정보를 보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체 일정 관리 시간 관리 일정 관리를 보느라고 왜 일정 관리를 봐서 학원과 교재와의 인강과의 연관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강 정보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법인데 이거는 힌트로 공부법의 종류들을 이렇게 쭈르륵 써놨다가 내가 요 방법하고 요 방법은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과목책 정보는 인터넷 검색 말고 어디가 좋냐? 서점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고시 공부를 하는 고시촌이 모여 있는 뭐 신림동이나 영등포나 이렇게 서점에 가면 이 책 종류들이 쭉 깔려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권, 다섯 권을 가져가서 서점 주인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인강을 볼 때도 실제적으로 인강을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2배속으로 보든지 아니면 1.5배속으로 보든지 아니면 미리 제가 권하는 거는 책을 다 봐요. 체크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인강을 자세히 일단 확인하고 싶다 라는 걸 정한 다음에 스킵하면서 들어요. 쭉 나가다가 이 부분 나오면 제 속도로 듣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스킵해서 들은 다음에 이 전체 인강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 2배속으로 심심할 때 듣는 거야. 심심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요? 책 먼저 나가야 된다. 인강은. 왜? 인강으로 나가면 50시간 듣는데 50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책을 10번 읽을 수 있다.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책을 3번 읽을 때까지 속도하고 3번에서 10번 읽을 때 속도까지 같고 10번에서 30번 읽을 때까지 속도는 3번 읽을 때 속도랑 같아요. 가속도가 붙으니까 책부터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전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전체 계획. 월별 계획. 전체 계획은 뭐뭐 있냐? 월벌, 교재랑 인강. 진도 계획만 짜면 돼요. 전체 계획. 교재랑 월별 교재. 그다음에 인강.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달 나가든지 2달 나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쭈르륵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 계획을 짜서 그대로 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전체 계획을 짜다 보면 기본서를 찾게 돼요. 기본서하고 뭐 교과서, 참고서 있는데 어쨌든 기본책을 사요.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저는 이제 7회독, 심하면 10회독을 권하는데 모르는 책은 10회독. 내가 이 과목은 좀 잘해. 그러면 한 7회독. 자, 그러면 읽을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는 영어만 밑줄 치고 쭉 끝까지 읽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공부가 아닌데 이걸 공부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읽는 걸. 이거 공부 준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어마어마한데 아이들이 공부 준비만 하다 끝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서를 읽을 때 이걸 10번을 읽어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 목차도 이해하고 책도 이해하고 흐름도 이해했으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것인데 이 공부를 한 거예요. 밑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걸 뭐 한 거예요? 다지기 한 거예요. 바탕에 흙을 쌓는 거예요. 그 땅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는 용어를 체크하고 밑줄 치면서 끝까지 빠르게 읽고 두 번째는 중요한 용어를 메모치면서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참고 세 번째는 요거는 참고하고 요거는 연구하고 탐구하고 요거는 다음번에 더 찾아봐야겠다. 그럼 탐구할 용어를 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을 때는
이거는 시험 나오면 내가 틀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착각할지도 몰라. 요거는 시험 나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것만 키워드를 찾아서 읽고.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형광펜으로 개념의 정의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쭈루루.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형광펜이 보통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노란색하고 빨강색이 쓰이는데 이제 그 색깔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볼펜도 그렇고 빨강은 시빨간 거니까 시험에 관련된 거는 빨강으로 봐요. 이거 시험이다. 빨강. 노란색은 나중에 흐릿해져요. 쓰다 보면. 이거는 개념의 정의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개념을 어떤 단어를 정해야든지 이론을 정해야든지 무슨 학설을 정의하는 이 개념 이건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노란색으로. 파고들 거는 파란색으로 질문하고 파고들고 연구할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가지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면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딱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파고들 거, 연구할 거, 질문할 거는 파란색. 시험은 빨간색.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검은색. 삼색볼펜 쓸 때는 세 가지로. 검은색은 검색하고 공부하고 중요한 거. 파란색은 파고들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파생돼서 깔라지고 하는 거. 빨간색은 시빨간 시험 나오는 것만. 나중에는 빨간색만 보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색깔이 이게 중구난방이 없으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색깔을 정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떤 용어가 있으면 반대 개념이나 대립 용어나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보고 또 관련된 분류 용어 있어요. 뭐 비슷한 용어라든가 이렇게 시험 볼 때 보면 착각하기 쉬우니까 분류하는 용어로 보든지 특히 요 녹색으로 치세요. 법조문은 전부 다 법학 과목 같은 거 하면 헌법을 하는데 아이들 공부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론을 막 하면서 헤매요. 근데 헌법이 130조문밖에 안 되니까 헌법 조문부터 진짜 한 20번, 30번 읽어보고 다 써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조문을 해석하니까 조문에 딱딱딱딱 그 내용들이 계속 누적돼서 마치 딜렉토리 목차와 같은 역할을 법조문이 해주는데 그냥 내용을 읽어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흐릿흐릿해요. 법조문도 학설도 내용도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 구절인가 학설에 나오는 구절인가 이렇게 헷갈리면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드니까 법조문은 따로 30번, 50번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외울 만큼 그러면 뿌리가 튼튼해지죠. 외울 때 그 법조문이 딱 떠오르고 그거와 관련된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법 관련 과목을 할 때는 법조문을 30조문, 50조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녹음을 하세요. 자기 목소리로. 그래서 핸드폰을 해다 녹화한 다음에 들어요. 맨날 어디 이동할 때마다. 그러면 세뇌가 돼갖고 다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조문 과목 공부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법조문 꼭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썼는데 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회독수를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출에 나온 것만 체크해놓고 한번 읽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린 것만 체크해놓고 봐도 되고요. 밑줄을 치든지 꼬부랑을 하든지 꺾어 놓든지 자기만의 이렇게 분류 기준으로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걸 10번을 읽어봐요. 그 10번을 읽어보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가 아니라 공부 준비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막 안 넘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막 짜증내고 인강을 들어야지 이거를 인강을 안 듣니까 못 겠어. 그래서 막 인강에 매달리고 그러면 뭐 50강의 인강 한 번 들으면 2달 동안 한 과목만 듣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2달이면 이거 10번 이상 읽을 수 있는데 먼저 10번 이상을 읽고 이때 인강 보면 요거 확인해야지.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인강용으로 체크 확인하기. 인강을 만약에 들으면 이걸 인강을 들을 때 확인을 잘 해야겠다라는 거 체크하기. 이런 식으로 체크를 쭈르륵 하고 10번을 읽어요. 이게 뭐라고요? 딱 만드는 거니까. 기초 공부를 해요. 그럼 빠르게 해요. 빠르게.
내가 모르는 걸 명확하게 확인해도 상관없다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 그럼 부담이 안 되죠. 그러면서 뭐가 늘어나요? 공부 시간이 늘고 공부 양도 늘고 본격적으로 왜? 빠르게 이 책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도 공부할 만한 게 있잖아요. 여러 과목이면. 그럼 정신없이 공부하니까 공부의 세계에 빠져들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가도 계속 읽고 읽는 동안에 충분히 뭔가 할 게 있잖아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회전공부법이에요. 회전공부법. 과목을 정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이면 이거를 10분씩 읽었으면 10분씩 쭈르륵 읽어요. 한 번 본 거예요. 1회전. 또 20분씩 읽자. 그럼 20분씩 쭉 읽고 일어나요. 그럼 두 번 본 거예요. 오늘 2회전 한 거예요. 1시간씩 하자. 근데 이걸 1시간 했다가 이 과목은 좀 재미가 없어. 그럼 30분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요. 또 이거는 또 한 90분 하다가 이거는 한 20분 했어. 또 이거 10분 했어. 그럼 또 3회전 한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을 굴리다 보면 이거 언젠간 다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겹지 않게 회전 공부법으로 쭉쭉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딱 꽂아놓고 가까운 걸 뽑아서 읽고 제일 먼 쪽에다 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딱 놓으면 돼요. 그럼 또 가까운 거 뽑아 읽고 제일 먼 쪽에다 또 놓으면 돼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면 돼요. 정신없이.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요거 10분씩 1회전만 돌리고 가자. 이해되세요? 이렇게 회전 공부법을 하더라도 이걸 빠르게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 뭐라고요? 학습 시간 늘리고 공부 시간 늘리고 기초에 기본도 아니고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기초 공사에서 이게 뭐라고요? 건축으로 치면 텁하기 공사는 텁하기 공사. 털을 다 팠다. 그러면 뼈대를 만드는 건 목차 공부가 최고예요. 뼈대를 만드는. 그럼 목차 공부는 뭐냐? 시험을 보다 보면요, 요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요 파트에서 요 징도 3단원에서 한 문제, 4단원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목차를 외우면 이렇게 쭈루루룩 했을 때 이 디렉토리처럼 방이 생겨서 만약에 이게 4단원이면 여기 안에 또 4개가 있고 어느 파트에서 반짝반짝 시험 문제가 나와 어디서 반짝반짝 시험 문제 나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를 암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라떼는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고시 공부를 할 때 선배 형들이 따라오라고 책을 사러 가더라고요. 책을 다 샀어요. 같이 진도 스터디 하는 사람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더라고요. 2시간 후에 만나줘요. 2시간 후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축구하려고 같이 모여서. 그래서 축구를 하려고 신림동에서 축구하려고 가는데 2시간 후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책 샀지. 그랬더니 예. 그 목차 외우고 왔어? 그러더니 나한테. 왜? 그랬더니 목차를 외워야 공부를 시작해야지. 책을 샀으면 목차를 외웠으면 책값을 한 거라고. 왜? 목차는 기준이니까. 생각의 기준. 이 갈라지는 이유들이 전부 다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차를 외우라고. 목차 외우는데 요즘은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이때도 있었지만 요약 정리된 노트들, 노트와 같이 생긴 책이 있어요. 요약 정리된 책. 이거를 구하는 거. 그러면 목차가 자세히 써는 상세 목차가 요약 정리 노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이 나오면 이거 찬성은 반대는 뭐, 찬성 이론의 근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어요. 이게 다 목차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서를 읽은 거를 한 번 더 읽으면서 요약 정리에다 추가로 정리해요. 아니면 이 요약 정리, 목차 공부 요약 정리를 이걸 또 서너 번, 3번에서 5번 읽은 다음에 요 책을 읽어요. 또 여기다 정리, 추가로 정리. 요약 정리를 회독할 때마다 추가로 정리해요. 훨씬 빨라요. 목차도 외우고 요약 정리도 외운 다음에 추가 정리하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부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공부한 거를 요약 정리에다 추구를 하면 나중에 기본서를 안 봐도 되지만 기본서를 보면서 오늘 1단원, 소단원 1번 요약 정리에다 추가 정리에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기초 공사한 거고 요거는 기본 뼈대를 잡는 과정이에요. 뼈대. 이것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요거는 기초공사를 한 거고 이거 뼈대를 잡는 건데 이 뼈대를 잡기에 제일 필수적인 게 일정 기간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점수 체크 변화를 확인해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특히 요거 샀어요. 과목 정하면 시험 한번 봐야 돼요. 시작 전에. 아, 내가 찍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찍어서 상식적으로 해서 몇 점 나오나. 그래서 이걸 자기가 스스로의 약속이 이걸 꼭 정해줘야 돼요. 아, 나는 2주에 한 번 보겠다.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는 일주에 한 번 보겠다. 이번 달에는 일주에 2번 보겠다. 이렇게. 회독마다 회독이 끝나면 무조건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정하든지. 본인마다 시험의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시험의 규칙을. 근데 이 시험의 규칙을 정하더라도 뭐라고요? 요 기초공사 전에 여기서 기본서 읽기 전부터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서 1회독 할 때마다 봐야 되고 그러면 쭈르륵 쌓여요. 뭐가요? 기출문제 풀었던 게. 점수를 하나 체크를 하는데 뭐라고요? 기출문제 풀었던 게 쭉 쌓인다고요. 시험 문제 본 게. 그러면 한 10회 정도 보게 되면 요거를 이 요약 정리에다 틀린 거를 다시 시험 볼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상식으로 봤었잖아요. 그러면 맞은 건 똑같이 찍어도 맞겠죠. 그러면 아 요거는 내가 알아 하면서 재시험을 봐가지고 이 재시험 보는데 재시험을 봤는데도 틀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요약 정리에다 추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에 말하고요. 공무원 시험은 이게 문제 풀에다 넣어놓고 요 유사한 문제가 4문제 정도 되면 요번은 A를 그 다음엔 B를 그 다음엔 C를 그 다음엔 D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섞어서.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가능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험 문제가 가능한 게 요 구석정에 있는 거. 이건 남들도 틀릴 수 있고 내가 공부해도 틀릴 수 있거든요. 요거 갖다 신경 쓰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먼저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합격이 75점이다, 80점이다. 그러면 이 80점 근처에 도달하는 게 그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75점에서 80점 사이에 도달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사력을 해서 이제 마무리로 파이널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이 75점 전에 이렇게 막 학문하듯이 아 이게 학설이 왜 이래? 이게 원리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향상 못 넘어가겠다고 저같이. 그러면 시험은 떨어지고 시험 가르치는 선생 돼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올라갈 때까지는 전체의 굵기를 해야 돼. 그럼 이 굵기가 뭐냐? 이게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 강의를 사람들이 기본 강의 다음에 개념 강의 다음에 기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개념 강의는 10회독이 문제라고. 개념 강의는. 개념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10회독을 한 다음에 내가 이해 진짜 이건 안 된다라는 것부터 개념 강의로 스킵하면서 듣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이 개념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 개념 강의 들으면서 만들어진 요점 정리에다가 기출 문제를 다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기출이 무슨 장르는 소다문학에서는 이론이 이렇게 4개인데 그 중에서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차 외우듯이 목차 암기하듯이 하면 이 기출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근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문제인 것처럼 못하는 과목 한 과목이 빵꾸가 나서 못해요. 예를 들어 경제다라는 경제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아니면 뭐야? 행정학가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경우에는 꾸준하게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삭제하라. 하루에 2시간은 아니면 1시간은 하면서 인강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해되세요? 한두 과목을 정해서 나 이 과목 나 약해서 나 못한다. 예를 들어서 행정학을 듣는데 이 교수 걸 다 3번 들었어.
그럼 이 교수 것도 한번 3번 듣고 이렇게 이게 쌓여서 A 교수, B 교수, C 교수 거를 듣잖아요. 행정학을. 그러면 나중에는 원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1단계인 책 기본서를 들어가도 이제 요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10점 모자라가지고 합격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하는 과목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기본서 읽다 보면 알아요. 한두 번 읽으면 도대체 무슨 괴물 얘기인지. 그런데 5회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 뭐야? 기본서 5회. 왜? 이 인강을 들어도 기본서를 안 읽으면 어차피 속도가 안 나요. 이해도 덜 되고. 그러니까 기본서를 5회 정도 읽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10회를 내가 읽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5회를 읽을 때 뭐라고요?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5회를 하고서 판단을 하건대 나는 경제학이다. 나는 행정학이다. 나는 이 과목이 약하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삭제한다 이거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힘들면 최후의 과목을 위해서 요 과목을 위해서 요거만 듣고 자겠다. 이해되세요? 이것만 듣고 오늘 공부 끝내겠다. 이렇게 키워드 과목으로 하나를 이렇게 푹푹 묵혀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묵혀두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지만, 이렇게 한 과목이 있지만, 이것도 묵혀두더라도 이거를 추가로 이렇게 묵혀두라는 것이지,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라는 것이지, 이걸 회전 공부에 빼라는 건 아니에요. 회전 공부법 뭐라고요? 과목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돌려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10분씩 돌려도 되고, 20분 돌려도 되고, 요게 많이 머물고, 여기 천천히 머물고, 이렇게 해도 되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아침 먹고 한 바퀴, 점심 먹고 한 바퀴, 저녁 먹고 한 바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전을 하면 덜 지겨워서 굉장히 잘 나가요. 계속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뭐라고 해야지? 제가 그랬죠. 텁하게 공사로 10회독 하고 그 다음에 이 뼈대는 뭘로 해야 돼요? 기출과 뭐라고요? 기출과 목차로. 자, 이거는 뭐라고요? 10회독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기출하고 목차. 사실은 목차로 하는 거예요. 목차로 잡는데 그 목차 안에는 뼈대, 이 철근이 기출이에요. 목차로 잡는데 뼈대, 철근이 뭐냐? 기출이다. 자, 10회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하고 기출로 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채우는 게 뭐라고요? 인강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쭈루룩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게 뭐냐? 여기 뭐냐? 7분 정리야. 5분 정리, 7분 정리, 10분 정리. 자기가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끝내기 전에 7분이나 5분이나 5분, 7분, 10분을 딱 봐서 내가 체크한 걸 살펴보는 거 이렇게 딱 살펴봐. 이 중에서 어떤 거 내가 이렇게 체크한 것 중에 요거 중에 뭐 빨판어는 뭐 건파발은 뭐 이것 중에 뭐 그러니까 이 공부한 거를 이 문장식으로 아니면 핵심 키워드식으로 이렇게 키워드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이 공부한 거를 제가 지금 이걸 공부법을 이제 문장식으로 이렇게 1, 2, 3, 4 번호식으로 썼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시간에 10분 동안 30분 동안 공부한 거를 한 5분 동안 3분 동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정리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면 흔적이나 공부한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수학을 쫙 풀었어요. 30문제를. 연습장에다 딱 썼으면 이게 30문제 1번부터 30문제까지 이렇게 연습장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3번 하고 이만큼 풀고 5번 하고 이렇게 풀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럼 쭈르륵 살펴보면 눈으로 푸는 데는 2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 3번 문제에서 요 계산 과정 할 때 내가 신경 썼었거든. 요거만 써놓으면 돼요. 이런 문제는 이런 개념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마치 뭐라고요? 요걸 번호를 매겨놓으면 이게 OX 문제에서 선택지를 풀 때 한 문장을 판단하는 그 과정이 다 여기 녹아나와서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추가 정리를 하는 게 이게 공부예요. 진짜 공부. 자, 1시간 내내 공부를 했어요.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뭘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뭘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보는데 뭐가 도움되는데? 이거요. 이게 추가 정리한 거 요거. 솔직히 1시간 동안 왜 공부했냐? 요거 찾아내려고. 요거 모으려고. 이게 누적돼갖고 200개, 300개, 1000개가 되면 그럼 내온 거 1000가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 생각이 안 떠오른다고. 이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추가 정리하는 게 다 되면 추가 정리한 게 싹 모였어요. 모였으면 이거를 달달달달 암기하고 이게 추가 정리에 써놓은 거에다 나중에 추가 정리도 하고 또 암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시험을 보는. 왜? 요 정리된 요 한 줄들이 시험의 선택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이 요점 정리 했었잖아요. 플러스 추가 정리 하시잖아요. 이게 추가 정리. 이 추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요점 정리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추가 정리는 내가 한 거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내 방식대로 백지에다가 재정리를 하면 이때부터 내 단권화 노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단권화 노트예요. 인강을 들었어요. 인강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써놨는데 이게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거야? 추가 정리할 거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인강 들었는데 이 두 개를 정리하겠다. 이걸 추가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 공부량이라는 것은 뭐냐? 이 추가 정리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 하루 공부량이에요. 이 추가 정리를 두 줄 했다. 그럼 오늘 두 줄 공부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1시간 이상 하면 반드시 5분, 7분에서 5분을 기준으로 7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50분, 10분 정리 이렇게. 장기간을 위해서는 운동을 정하든 아니면 영화를 간다고 정하든 미리 정해놓고 놀아야 돼요. 이거 정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요번 주 토요일 날은 영화관 간다. 요번 주 토요일 날은 요번 달은 영화관 이렇게 2번 가고 산책 2번 한다. 이렇게 놀 거를 정해놔야 된다고. 그게 있으면 그거 그때까지 좀 열심히 하자 하고 쉬는 거예요. 노는 걸 하나도 안 정하면 안 돼요. 쉬는 걸 꼭 정해야 돼요. 요게 이제 대나무로 치면 이게 마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나무 마디. 그때까지는 마디까지는 쭉 성장하니까. 자, 월간 계획은 교재로 합니다. 교재. 주간 계획은 이 교재 안에 진도로 합니다. 일간 계획은 요점 정리의 추가량이 얼마나 되느냐로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계획 세우는 거. 월간은 교재, 교재나 인강. 주간은 그거에 대한 진도랑 반복 횟수. 이거 진도를 빨리 나가고 반복의 횟수를 몇 번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1단원을 나간다. 라는 게 계획이 아니라요. 이 1단원을 몇 번을 반복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간 계획은 요점 정리를 아까 추가 정리에다가 추가 정리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가지고 요거를 플러스 알파로 내 백지에 노트 정리해. 내 자기화돼서 재구성해서 노트를 써봤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 정도 외출은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외출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학원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뭐 학원 책자나 학원 소문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분위기만 봐도 딱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학원에 한 과목 정도는 다니시기를 권해요. 안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간 관리할 때 공부할 때 오전에 도서관 왜요? 밝으니까. 오후에는 인강 집에 와서 도서관 듣고 오후에는 인강 아니면 학원 도서관 갔다 학원 가라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두운 독서실. 이게 장소가 3개예요. 한 군데서 쭉 하는 애도 있는데 이게 3개를 왜 하냐면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요? 시간 낭비 같지만 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서관 아침에 일찍 가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서 아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고 이렇게 인강이나 학원은 이제 집에서 듣게 되면 왜 소리 내면서 들어야 돼. 큰 소리로 어떻게 보면 또 활기 있게 하고 저녁 때 집중해서 여기서 마무리 정리하고 독서실에서는 마무리 정리 여기서는 이게 일찍 가가지고 뭐라고요? 자기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시작하고 그러면 이때는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있게 읽어야 돼. 엄청나게 빠르게. 정리는 여기서 해야 돼. 정리는. 그러니까 수업 나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험을 봐보든지 시험 보든지 정리하든지 이렇게 속도 있게 읽고 시험 보고 정리하고.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만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합격권이 예를 들어서 90점이라고 친다면 내가 먼저 80점대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합격이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은 이렇게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이거는 딱 1점 차로 넘던 만점으로 넘던 그러니까 이 위에 잘하는 뭐 이렇게 굉장히 날고 끼고 시험 귀신들 막 목숨 걸고 공부하고 뭐 이런 애들 생각 안 해도 돼요. 살짝이라도 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때 그러면 요 80점까지 도달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통 뭐 95%는 떨어진다고 공무원 시험 하는데 80점 턱걸이까지 걸치는 사람이 90%는 안 된다고. 그게 과정이야. 여기까지 가는 과정. 이건 엄밀하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공부의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80점까지 하고 말고 그럼 여기 5% 하고 5% 붙는 사람 5% 떨어지는 사람 5% 내가 되거든 1대1이야 1대1.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이기면 돼. 그 전에 여기는 뭐라고요? 80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아니지. 공무원 공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준비 중이지. 공무원 시험 공부는 여기서 한다고 1대1로 다 80점 90점 요 사이. 그러니까 경쟁률은 1대1이라고 한 명만 이기면 돼. 근데 이제 수험과의 격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적자. 적는 자가 생존한대. 쓰는 사람. 그러니까 쓴다는 건 뭐냐면 정리한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 그럼 이게 왜 쓰냐? 이게 볼펜 끝에 마음을 모여서 이렇게 마음심에다 볼펜을 딱 꽂아.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고 적는 거야. 이걸 움직여. 그러니까 마음을 추상적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볼펜 끝에다가 이렇게 딱 잡고 매달아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스치듯이 읽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읽기만 해서 소용없고 백지 정리를 해야 돼. 왜? 거의 퍼펙트하게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를 왜 퍼펙트하게 해야 되냐? 이게 풀이 시간에 한 문제가 1분이 아니거든. 몇십 초, 몇 초 안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답 이거, 이거는 답 이거 이렇게 구구단처럼 그냥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시간이 안 모자라. 그러니까 어차피 지독하게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는 어떻게 할 때 하느냐? 반복할 때 해. 그래서 10회독을 하라는 거야. 지금 바로 못 외웠어도 10번째 외웠어도 상관없거든. 시험만 합격하면 되니까. 이해 못해도 외웠으면 상관없거든. 그걸 쓸 수 있으면. 그러면 10번을 10회독을 하면 반복이 그만큼 돼서 나중에 11번째 외울 때 외워져. 그래서 반복해서 외웠기 때문에 그냥 툭 튀어나. 나 답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찍으면 돼. 이 내용 뭔지 모르는데 이거 읽었는데 이거 맨날 본 것 같아요. 그럼 다 찍어서 맞으면 합격하는. 이걸 맞아서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니면 나중에 이걸 보다 보면 사례 속에서 아 이게 뭔지 알겠다 하고 이해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아 이걸 왜 이렇게 하지? 하다 보면 나중에 현장 가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면 아유 이걸 설명하려면 또 책 10페이지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해시켜달라고 하면 애들 10페이지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상의 문제라고 공부해서. 자, 이게 멘탈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 지치지 않으면 쌓여요. 쌓이면 이 쌓인 순간에 어느 순간 팍 막판에 라스트
뭐 스퍼트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멘탈이 깨지거나 지치거나 이렇게. 뭐 긴장은 간단하게 하는데 지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욕심내면 안 돼요. 자기가 내가 그랬잖아요. 90점 합격이면 80점도 도달 안 했는데 지금 뭐 공부했다고 공부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 준비 기간을 짧게 줄여보려고 집중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여기서 하는 건데 시험 공부를 경쟁을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는 시간을 정해놓고 좀 웃기겠지만 노는 시간을 자 달콤한 열매를 정해놓고 뭐 어떤 애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루에 볼펜을 한 자루 다 쓰면 무조건 놀아 남은 시간에 12시까지 남은 시간 중에 그렇게 하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음에 인강 시범 강의든 뭐든 들어본 다음에 선택을 두세 강은 꼭 들어보셔야 돼요. 듣다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설명하는 말투가 이상해요. 왜 저런 식으로 선택해요?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보고 선택하시고 책도 구할 수 있으면 먼저 보고 책을 보고 인강을 결정해도 되고 왜? 책을 중심으로 인강을 봐야 되니까 인강 책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먼저 보고 인강을 보실 필요도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보고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야겠다 하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들으셔야 되고 이 책도 아까 그랬죠. 7회독 최소 7회독 10회독 5회독을 넘으면 책 좀 알겠다 그래요. 근데 5회독까지 읽는 속도랑 5회독에서 20회독 읽는 속도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려면 차라리 20회독 해요. 그럼 훨씬 나아요. 1회독에서 5회독 했을 때랑 5회독에서 20회독 속도가 똑같으면 이게 오래 걸린다고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가치가 있어요. 10번 넘는다는 건 뭐든. 왜냐면 단어가 20번 이상을 해야 암기된다는 그 통계가 많으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문을 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색깔이 왜 이래? 문 재질이 왜 이래? 문을 왜 이렇게 해놨어? 문을 똑똑히 할 때는 통과하면 돼요. 그냥 문 딱 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 출제자 수준으로 막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답 정리는 항상 두 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틀린 거, 내가 찍은 거. 이거 지우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찍은 이유, 이 답으로 이걸 찍은 이유. 그런데 그냥 찍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번 찍었어요. 쭈루룩 1번 찍었어요. 이러면 소용없는데 이걸 찍은 이유, 이걸 고른 이유. 근데 이게 고른 이유잖아요. 고른 이유를 써야 되고. 네. 채점하고 틀린 거 나오면 꼭 써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찍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돼. 이걸 개선해야 돼. 이거 잘못 골랐잖아요. 네. 이 사고 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거랑 상관없어.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요 단어랑 요 단어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게 오답 정리예요. 사람들이 이 정답 3번이 정답인데 이거 써놓으면 이거 정답이 이거라고 해설이 간단하게 나오는 단어로 썼어요. 그럼 이걸 고를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는 방법, 현장에서 고를 방법. 그러면 요 목차를 기억해야 돼. 요런 암기법으로 해야 돼. 고를 방법. 요 고를 방법 요거. 이거를 고를 방법, 이걸 공부하는 방법. 자, 요거 사고 오류 개선하는 거랑 이 고를 방법하고 이게 거의 소통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게 오답 정리지. 사람들이 요거만 오답 정리로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늘어.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찍은 이유 요거를 개선하는 거. 이 자기 논리를 자기가 개선해야 되니까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를 이렇게 쓰셔야 되고. 네. 다음에 1번, 3번 했죠.
나중에 2, 4, 5번의 액기수 있죠. 2, 4, 5번. 이거 틀린 게 있으면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요? 맞는 걸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공무원 시험은 4번까지 있으면 요거를 뭐라고요? 그 옆에 액기수. 요 문제 액기수, 요 문제 액기수에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전부 다 목차 중에 어딘지를 정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추가로 여기다 선택지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추가 선택지를 자기가 5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요 객관식 문제를 완전히 클리어한 거예요. 추가 선택지를 본인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요 이론의 가지수를 완벽하게 통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입력이에요. 그래서 입력이 아니라 여기 뭐 해야 돼? 공무원 시험 중에 여기서 입력 준비 10회도 입력 준비 뭐라고요? 입력 준비 이건 준비.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입력은 뭐라고요? 목차 중심으로 요점 정리. 목차 중심으로 요점 정리. 끝까지 이해됐죠? 네. 요점 정리, 추가 정리. 그게 입력이에요. 네. 그럼 출력은 뭐냐? 출력은 뭐냐? 출력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합격.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봐서 시험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입출력을 동시에 해야 돼요. 왜? 입력할 때 출력을 위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한다면 출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출력을 위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뭐라고요? 목차, 요점, 추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입출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했으면 풀어보고 입력했으면 풀어보고. 이 기출 문제는 문제풀이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는 문제풀이 연습의 대상이 아니라 기출 문제는 암기의 대상이에요. 외워서 이런 거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걸 풀어야 되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이걸 풀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고 이런 걸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4개씩 풀려야 되고 이렇게 동시에. 됐어요? 네. 요게 이제 공부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아니에요. 이제 시험 공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기출을 풀었는데 틀린 걸 추가 정리했어요. 요거를 요점 정리하고 추가 정리를 요거를 뭘로 했어요? 자신이 백지 정리했어요. 백지에다가 재구성 정리. 네. 백지 정리해서 통째로 외웠어요. 백지 정리하고 통째로. 이 정리한 게 여기서부터 시험 공부예요. 그럼 뭐가 늘어요? 이거 하면 정리한 게 하면 시험 실력이 늘어요. 아직 점수 안 늘어요. 시험 점수는 어디서 늘어요? 그걸 반복했어. 그런 다음에 실전 연습할 때 점수가 늘어요. 그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10회독 할 때는 준비라고 이거 10회독을 하면서 자기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바탕 까는 거야. 이 10회독 안 해도 국어를 잘하거나 영어를 잘하는 애는 10회독 안 해도 90점이 나와. 걔는 준비가 된 거야. 걔네들하고 준비하니까 이거는 맞춰야지. 준비는 일단.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공부야. 목차 요점 추가하고 입력 중력 동시에. 그러면 한 단계 뭐예요? 10회독 준비, 입출력.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예요? 정리해서 암기하라고요. 통째로.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제 점수가 오르는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실력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추가 요점 정리. 아이들이 그래요. 입출력하고 기출도 풀고 문제도 풀고 점수 오르니까 이제 시험 공부. 아니에요. 시험 실력은 여기서 는다고. 왜? 이건 누구나 다 해. 여기서부터 힘들어. 자기가 재구성하고 자기가 외운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결판은 여기서 나요. 실전 연습 얼마나 시간 정해서 치밀하게 하고 여러 번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점수를 확인해갖고 그 점수를 넘어야 되니까. 이렇게 4단계. 여기 이해되세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추가 정리.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그랬죠. 공부를 1시간 하면 50분은 공부를 하고 10분은 다 정리하고 넘어가라고. 액기스로. 그거를 어디다 써요? 포스트잇에 쓴 다음에 나중에 어디다가 조만한 단어장 노트에다가 옮겨 쓰든지. 자, 보세요. 내가 오늘 추가 정리를 30줄 했어요. 그거를 내가 핸드폰에다 녹음했어요.
그거를 차 타고 20분 하고 어디 가는 동안 10분, 30분 동안 들어봐요. 계속 반복해서. 그럼 못 외우나요?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 포스트잇을 모아갖고 나중에 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지 않나요? 포스트잇을 모은 거를 다 분류해갖고 다 다시 백지로 또 추가 정리해서 노트로 쓰면 돼요. 짜급짜급. 네. 됐나요? 아니면 추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요, 사진으로. 이해됐나요? 이런 것처럼 이 짜잘한 정리에 사활을 걸어야 돼. 언제? 50분 공부하면 10분 정리를 하라고 반드시. 근데 나중에 이게 쌓여, 노트로. 그러면 진짜 주말에 암기 시간이 있어야 돼. 주말이든 뭐하든 암기 잘 되는 골든타임에 이거를 외워. 어차피 외워야 시험을 붙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1시간, 내가 모르겠지. 하루에 1시간 삭제 시간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 과목 때문에 떨어져 하는 거. 네. 그게 삭제 시간이고. 이거는 인강 멍하니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발동이 걸렸으면 뇌가 활성화되면 요기 시간에 뭐라고요? 암기 시간 한 다음에 삭제 시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건 집중이 잘 되잖아요.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암기를 했잖아요. 머리를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삭제 시간에 좀 이것도 들어.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암기 시간하고 삭제 시간 꼭 2시간은 있는 걸 권한다고. 그래야 하루가 살아나니까 이 2시간 때문에. 자, 한번 시험 봅시다. 순서 전체적으로. 공고 확인하고 직렬을 정합니다. 직렬. 내가 무슨 직렬에 시험 봤다. 근데 뭐라고요? 경쟁률 괜찮아. 붙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공부 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얼마나 독하게 외우느냐, 얼마나 독하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적어도 30회 이상 반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회독으로 출발하면. 10회독 듣고 기출문제 한 5번 보고 정리한 거 하면서 5번 하고 실전 모의고사 한 5번 보고 안 그래요? 책 한두 가지 더 보면 30번 이상 볼 수 있으니까 공고를 보고 직렬 정하고 기본 공부 순서를 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교재나 인강으로. 그 다음에 실전 마무리는 뭐라고요? 실전 시험 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직렬 정하면 과목별 기출문 시험을 보라고. 딱 봤는데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야겠다 이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강도 들어보라고요. 한두 번. 그런 다음에 기본서를 정하는 거예요. 인강도 듣고 책도 살펴본 다음에. 네. 그럼 여기 하면 이게 인강책 사다 보면 요점 정리 책도 있어요. 같이 살펴봐주세요. 그래서 기본서하고 요점 정리 살 텐데 그거 10회독 해요. 자, 이게 뭐라고요? 기초공사 땅파기 탑하기 한 다음에 이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요점 정리, 추가 정리합니다. 목차 외워가면서. 이게 뭐라고요? 뼈대 만들기. 네. 그런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이거를 인강으로 부분 시청하면서 벽 만들기. 요점 암기하고 기출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요? 하나를 쭉 정리하는 요거를 요점 정리, 추가 정리라고. 이게 지붕이라고. 기초 공사하고 뼈대 세우고 벽체 채웠죠. 여기다 뭐라고요? 추가 정리로 만들어서 백지 정리로서 이게 재구성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재구성 노트.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서 요 안을 채워나가는 거 합격을 위해서. 요 삼각형이 뭐라고요? 시험 점수를 올리는 거고. 요게 뭐라고 요 파가 이 한 층을 나누는 거잖아. 이게 네. 수준을 달라지게 하는 거고 요 뼈대가 내가 시험 목표까지 충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목차고 요 밑에 10회독을 안 하면 이게 다 붕괴돼 버려요. 집이. 그래서 맨날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10회독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거기서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하면서 백지 정리를 꼭 해서 암기를 퍼펙트하게 해야 되고 백지 공부법 그 딱 보고 백지에다 그냥 다 써보는 거 이런 거예요. 백지 정리. 실전 시험 연습을 시간에서 초스피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다른 시험과의 연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과목 직렬을 정하면 이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이걸 보면 이 직렬도 볼 수 있고 네.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직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몇 급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랑 여기서 한 과목만 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짤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근데 시대가 달라져서 5급 말고 7급 말고 9급 이렇게 했는데 쌤 저 그냥 9급 돼가지고 공무원 되면서 행복하게 월라이프? 무슨 라이프? 워라벨. 네. 워라벨을 지키면서 쌤 저 퇴근하고 그냥 이거 부자는 아니지만 가족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즐겁게 살 거라고. 네. 하면서 뭐 고생하고 그러지 뭐 7급에서 3년 걸리고 9급에서 1년이면 나 무조건 9급 한다고. 뭘 이거를 뭐 5년 걸릴 거면 쌤 저 이거 안 한다고. 그냥 이거 뭐 3년 이거 2년이면 당연히 3년 동안 그냥 이 천천히 하다 5급 돼 갖고 막 책임지고 맨날 막 야근하고 그냥 7급만 하면서 그냥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삶의 흐름을 보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시험만 남는데요. 연계되는 게 없대요. 연계되는 거는 다른 시험과 연계밖에 없어요. 직종별로. 자격증은 자격증이 남는데 공무원 시험은 떨어지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어떤 상황에서 1년 준비하고 1년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하고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1년 해서 운 좋으면 붙잖아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10회독이나 20회독 한 다음에 시작하겠다. 20회독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휴학하고 막 매달려가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는. 됐나요? 네. 경쟁률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합격 수준이 되면 누구나 붙습니다. 합격 수준이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자, 한 3년 해갖고 떨어지면 뭐 4년, 5년 하면 붙느냐 지속적으로 내 실력이 향상되는지 내용이 향상되는지는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합격 수준만큼의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공부의 수준이 합격의 수준이고 공부의 레벨이 합격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공부한 걸 쭉 해갖고 추가 정리를 차곡차곡 했어요. 하루에 30개씩. 그러면 안 불안해요. 쌓이면 당연히 이거 다 외우면 붙는데.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서너 번 보고서 모르겠다. 5번 맞는다. 나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그거 평생 연구해서 쓴 거고 평생 연구한 학자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써놓은 건데 이걸 모르겠다. 그 사람도 몰라서 평생 연구해서 거기다 써놓은겨.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게 보고 몇십 번 보면 20번, 30번 보면 당연히 누구나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습 누적 기록부가 저기 유튜브에 동아샘 학습 누적부 치면 있습니다. 이게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이게 쓰는 법, 개선법 60번도 있는데 요거를 한 달에 1회 이상은 썼으면 좋겠어요. 일주 이상. 근데 이제 요걸 쓰는 방법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자기가 칸을 더 만들어서 좀 넓게 하더라도 한번 60분 공부했으면 60분에서 핵심 사항들 몇 가지들 이렇게 쭉쭉쭉쭉 요점 정리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습 캘린더예요. 학습 캘린더에 그 시간별로 있잖아요. 네. 그 공부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추가 정리할 거 거기다가 써도 돼요. 노트에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 학습 기록부를 쓰고 개선하고 이거 저는 다 쓰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애매해요. 근데 나는 20년 동안 내가 공부법 1001문 1001개의 문장 이렇게 지금 25개 했잖아요. 네. 1001개의 문장을 해가지고 공부법 책자를 우리 아들이 쓰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쓰려고 하는데 1000개 말고 마지막 한 개, 첫 번째 한 개가 이거예요. 학습 누적 기록부로 써라. 모든 공부의 하이라이트.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이걸 쓰면 다음 주에 이걸 개선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쓰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요것만 살짝 고치자 이렇게. 그냥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이것만 고쳐도 한 3개월, 4개월, 6개월 후에는 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서 이걸 개선하라는 거죠. 개선해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놔야 내가 뭐 하고 놀고 뭐 때문에 지금 낭비했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제점만 고치면 되거든요. 공부가. 자, 마지막으로 이게 8대2의 법칙이 이게 공부도 이래요. 요 80% 내가 말하면 80점까지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한다니까. 이 20%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10개가 있으면 이 8개는 그냥 찍어도 붙고 그냥 해도 붙어. 이 2개는 틀린 것도 틀리고 틀린 것도 틀리고 그래. 그럼 뭐라고요? 항상 생각해야 돼. 8대2의 법칙에서 이 20%가 뭔가 이것 때문에 나 떨어진다. 그건 언제 해야 돼요? 10회독하고 기출문제 끝내고 이거 다 끝낸 다음에 그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체크를 하고 정리해둘 필요는 있어.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당장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추가 정리하는 게. 이거 공부해야 되고 요거에서 학설이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 확인해야 되면 이렇게 써놔도 돼요. 내가 합격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요거 하나를 해결하면 운 좋게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하는데 어쨌든 시간상으로 요거는 나중에 보면 왜 떨어지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거든. 여기서 다시 체크할게 돌아야 돼. 요거만 해. 요거만 해. 이거는 오래 걸려요. 뭐라고요? 찾아내는데도 오래 걸린다고. 왜? 이 80% 안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이 80%를 해라 먼저. 이거를 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숨어 있는 20%를 골라내놔라. 여기다 써놔라. 지금 당장 해결하지 말고 미뤄둬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괜찮다. 먼저 80점 먼저 목표를 해야 80점부터 90점은 사정권이니까 똑하게 한번 해봅시다. 3개월 해봅시다. 6개월 해봅시다 하고 홀랑 붙어버리지. 사정권도 안 가고 나 60점인데 독하게 합시다. 어떻게 독하게 해? 얼마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담 없이 처음에는 빠르게 돌리고 다양하게 해보고 그러니까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80점 목표로 빨리 이거부터 도달하자. 쉬운 거부터 남들 맞는 거부터 맞자. 이게 1차 공부고 이렇게 2차 공부고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시험 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이거 안 되면 남들도 안 될걸. 내가 이걸 붙어야지. 당연히 이 정도는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된다. 준비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될 리가 없다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수능보다 편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집에 경제력만 있으면 뭐 1년, 2년, 3년, 4년 해도 돼요. 수능은 현역대 하는 거랑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갈수록 이렇게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공무원은 안 그래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집에서 들 때면 1년 정도는 이게 20회독하고 다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짱입니다. 근데 속도가 점점 좀 빨라져서 본인이 느끼게 돼요. 속도가. 왜 속도가 빨라야 되냐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보려도 판단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책을 읽는데 속도가 안 나면 어떻게 문제를 빨리 이해해서 풀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하면 이해도 되고 암기도 돼요. 이제 반복해서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책을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썼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 글 쓰는 사람이. 안 그래? 그러니까 본인 탓이 아니니까 일단 읽고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법을 이렇게 집 짓는 것처럼 단계로 잡아서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뭐 공부법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얘기해 주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여러 번 반복하고 암기하고 골라낼 수 있으면 돼. 골라내. 그리고 요 숫자 힌트 보고 이거 답이네. 그래서 합격을 하면 돼요. 실력이 있던 없던 합격하면 돼요. 근데 합격할 정도 되면 기초 수준은 돼요. 근데 실력이 엄청 있는데도 합격 안 되는 사람들 쳇바퀴 돌기 때문에 그렇대요. 쳇바퀴. 왜 한계가 도달하느냐? 이 하는 과정 속에서 뭘 안 했어요? 공부한 다음에 요 끝에 추가 정리. 이걸 안 하니까 20%를 골라놔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공무원 시험 공부법이었습니다. 동아쌤입니다.